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소와 송배전망, 우리 이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이제 일체 계획들을 담는 행정계획이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할 때는 15년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발전소나 다른 이제 전력 시설들을 얼마나 건설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행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요번에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습니다라는 건설 의향서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의향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모두 다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짓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요. 이 계획이 통과되어야지만 이후에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소가 건설되는 그런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도 일부 계획들은 계획에 잡혔다가 삭제된 예도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해서 계획에 포함됐다가 그것이 이제 삭제된 예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이제 정부가 바뀐다거나 굉장히 큰 규모의 일들이 있을 때만 사실 생기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 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 자체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지역에 논란이 있거나 논란이 있는 이제 발전원을 만들 때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안이 나온 것이고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여러 부처랑 협의를 해서 정부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안은 가지고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 보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 절차를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사실은 과거에 보다도 AI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그것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핵발전을 굉장히 많이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0차와 11차의 차이점을 얘기해 본다면은 전력 수요가 대폭 많이 늘었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대형 핵발전소 3기 그리고 SMR 1기 이렇게가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차에도 신규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9차 전력계획에서 이제 삭제되었었던 신한울 3, 4, 5기, 울진에 지어지려고 했다가 백지화됐었던 그 신한울 3, 4, 5기를 신규로 짓기로 10차 전력계획에 넣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 계획에서는 노후 핵발전소들이 모두 다 설계 수명에 맞춰서 다 폐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모두 다 수명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을 했고 심지어 이제 10차 전력 계획에는 10년짜리 수명 연장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20년 수명 연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10차와 11차 계획 두 개를 합치게 된다면은 사실은 핵발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거죠. 9차 전력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NDC 상향안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추가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대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것이 10차 전력계획으로 들어오면서 30%대로 잡혀 있었던 전력계획이 20%대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 지금 11차 전력 계획의 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계획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한 3배 정도 증가하니 이제 국제사회하고 진행했던 약속도 지킨 것이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사실 현재 있는 양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종의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전력 소비 양을 봤을 때는 3배보다 더 많이 증가돼야 되는 것이고요. 2030년도에 우리나라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20%대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30%대까지는 증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족한 계획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전기차 수요, AI 수요와 함께 과거에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바꾸게 되는, 난방도 전기로 바꾸고 취사도 전기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전력 정책을 수립할 때는 수요 관리라고 하는 정책이 같이 항상 이제 같이 병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기의 효율을 강화시킨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발전소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이제 전기 수요가 많아지는 이제 여름철, 겨울철 이럴 때 집중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체에서 이 모든 발전 설비가 가동되는 때는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이게 소위 이제 피크 전력이라 그러는데요. 그 피크 전력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추가로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일 뿐더러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11차 전력 계획에서는 전례 없이 많은 수요가 이제 생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데이터 센터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전력 수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지역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산업이 서로 연계돼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그냥 전력만 소비할 뿐인 거죠.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게 너무 저는 과하다고 보는데요. 그 과함의 안쪽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저렴한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의 경우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증가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AI의 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AI 시스템들은 꼭 필요한 산업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IT 버블을 경험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좀 거품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라든가 일시적인 열풍에 그칠 것이다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리 다 예측해서 발전소를 그것도 한 기를 짓는데 10년 가까이 걸리는 핵발전소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관련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논란이 많은 핵발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지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대한 논란도 적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요번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한 혼소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38년도에 혼소의 경우는 5.5%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혼소와 관련한 부분들도 중요한 앞으로 쟁점일 겁니다.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소를 해서 다시 이제 그 과거의 석탄이나 가스 발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죠. 석탄의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섞어서 태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수소를 넣어가지고 태우는 그런 식인 겁니다. 물론 그 섞는 만큼 수소가 들어가거나 암모니아가 들어가는 양만큼은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소를 그만큼 더 유지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계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암모니아와 수소의 경우에도 과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일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쟁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탈화석 연료 탈핵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11차 전력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는 다양한 계획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 자체는 석탄이나 가스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핵발전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탄다거나 석유나 석탄을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핵발전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탈화석 연료를 하기 위한 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온실가스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환경 파괴와 지역의 갈등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좀 쟁점이 저는 국내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용량이 매우 크고 이 전원 자체가 매우 경직성 전원, 즉 완전히 멈추었다가 100% 출력이 되는 이 정도밖에 출력 조절이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이제 출력이 변하는 이런 이제 가변성, 변동형 전원하고 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거죠. 이걸 이제 뒤섞어 놓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핵발전을 늘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보면 매년 조금씩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거의 줄이고 있지 않다가 차기 정부에서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2030년도 바로 전해인 2029년도에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숙제를 미루다가 막판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일단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런 계획이 진행됐을 때 과연 2030년도 목표조차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35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과거에 이제 제출했었던 계획이 정말 현실성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석탄화력 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금 이제 한 기가 이제 가동을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출력을 100%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들어 봤자 이거를 삼척 주민들이 쓸 것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송전선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발전소 부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발전소를 못 짓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밀양 송전탑
투쟁 이후로 송전솔로를 중심으로 한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의 전력 정책은 분산형 전원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전력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그러면 당연히 송전솔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서울과 같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서울 수도권에 많은 양의 발전소들이 건설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아까 전력 수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요를 줄이는 것이 저는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력 수요의 효율을 높이고 전력과 관련한 불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 과거처럼 몇몇 지역에 그 뭐 석탄이나 핵발전소를 짓는다고 짓는 형식으로 과거에 전력을 공급했다면, 우리 주위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잡았던 그런 방식의 큰 용량의,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제 밀집된 형태의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계획들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뭐 사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사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을 때만 저는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닌 것이고, 기후위기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어떤 모양으로 전환의 사회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시민사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은 이미 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규 발전소 부지들, 신규 핵발전소 부지들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지역의 그 해당 지역과 같이 나누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한 지금 현재 이 정기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제 활동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활동들이 벌어진다면은 올해 연말까지 이게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런 다양한 운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